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느덧 6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더욱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권혜영님의 나는 꿈이 있어 멈추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현재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 학과장, 한국미용학회 이사, 국가기술자격검정 미용사 감독위원을 맡은 이 책의 저자 권혜영님은 19살이 될 때까지 작은 산골 마을에서 고추를 땄고 자신의 꿈을 찾고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흙수저의 삶이라 비관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작가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었죠. 책 속에서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15년 만에 꿈을 이룬 작가님의 성공 스토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힘겨운 삶을 맞서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첫 번째 파트에 시작되는 두 편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꿈을 꾸시길 바라며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뭐야? 너 아직도 안 죽었어? 너 이쯤에서 그냥 죽지. 아마 그게 좋을걸? 나한테 죽느니 내가 알아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는 붉은 고추밭을 보며 생각 없이 심술의 화살을 쏘아댔다. 고추 덕에 밥 먹고 고추 덕에 공부한다던 엄마의 말은 귓등으로 흘려들은 채 나는 우리 집 고추밭에 주렁주렁 매달린 고추를 마냥 구박하고 미워했다. 내가 왜 고추를 따야 하지? 고추밭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꾸 고추밭이 내 발목을 올감했다. 오죽하면 어릴 적 내 기억의 대부분이 엄마와 고추를 따던 모습일까. 나 공부해서 1등하고 싶단 말이야. 방과 후 친구들이 3, 4, 5 모여 놀 때 나는 물 마실 틈도 없이 땀냄새 풀풀 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고추를 따러 갔다. 입이 대빨이나 튀어나와 툴툴거리면 한 살 아래 남동생도 덩달아 친구들과 놀면 안 되느냐며 떼를 썼고 엄마는 철없는 우리를 혼내는 대신 그냥 말없이 앞서가기만 하셨다. 한참 일을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 괜스레 엄마가 원망스러워지기도 했으나 이내 착한 딸이 되어 열심히 고추를 땄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엄마 혼자 늦은 저녁까지 그 일을 해야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뜩이나 자그마한 체격에 고추자루는 어찌나 크던지 내가 자루를 끌고 오는 건지 자루가 나를 밀어주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고된 시간이었다. 우리 가족은 고추밭에 쭈그리고 앉아 엄마 한이랑 나 한이랑 동생 한이랑씩 나눠서 나란히 고추를 땄다. 고추는 또 얼마나 빨리 열리는지 딴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금세 또
빨갛고 파랗게 주렁주렁 열렸다. 등굣길에 굵은 고추들이 꽉 들어찬 밭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다. 수업 시간에도 땡볕에서 고추 딸 생각에 짜증이 밀려오니 집중이 되질 않았다. 우리 집 고추들은 왜 저렇게 금방 열리고 금방 빨개져? 다른 집 고추는 탄저병에 걸려서 잘도 죽던데 왜 우리 집은 맨날 고추 풍년이야? 풍년도 아주 대풍년이네. 아휴, 숨 막혀. 죄 없는 고추밭을 향해 철없는 원망을 쏟아내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으면 급기야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소환해가며 투덜거리곤 했다. 왜 그리 일찍 돌아가셔서 내게 고추나 따게 만드셨냐며 추억 속 아름다운 아버지께 철없는 투정을 해대기 일쑤였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나는 그렇게 고추를 따며 하늘은 내게 왜 이렇게 가혹한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우습게도 나는 고추를 통해 인생의 쓴맛부터 제일 먼저 배운 듯하다. 고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지면 그제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챙겨 먹었다. 배에선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몸이 고되니 입맛도 없었고 몇 시간은 쪼그리고 있었던 탓에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빠졌다. 공부는커녕 숙제도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서 던져둔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축 늘어져 있다가 그대로 잠들곤 했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부에 대한 애착은 있어서 새벽이면 발딱 일어나 숙제도 하고 책도 몇 장 넘겨보곤 했다. 아침 먹고 가. 밥 생각 없어요. 엄마가 차려준 아침상엔 언제나 고추와 고추장이 제일 먼저 보였고 얼마나 질렸던지 얼른 가방만 싸서 집을 나서곤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수업 시간이 길어진 탓에 고추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늘 고추밭을 벗어나질 못했다. 150cm도 안 되는 작은 몸으로 온종일 땡볕에 쪼그리고 앉아 고추를 따고 있을 엄마 생각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그 시절 얼마나 고추에 질렸던지 나는 지금도 고추를 먹지 않는다. 초록 생고추도 빨간 고추도 익힌 고추도 먹지 않는다. 밥상에 고추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싫고 고추만 보면 입맛이 사라진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고추밭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젠 엄마가 앞장서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고추밭으로 갔다. 그래야 쪼그리고 앉은 엄마가 조금이라도 빨리 허리를 펼 수 있으니까.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고추를 따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일이 싫고 끔찍했었다. 땡볕에서 고추를 따고 있노라면 누군가 내게 넌 그렇게 평생 고추 농사나 지어. 넌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으니 딱 고만한 인생만 살다가 가. 넌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야. 공부하고 싶다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너무 헛된 꿈이라는 생각 안 해?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그렇게 살면 어쩌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까웠다. 선생님도 되고 싶고 탤런트도 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꼭 멋지고
보람된 삶을 살 것이라는 분명한 꿈이 있었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 고추나 따며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다. 고추밭에서 엄마를 돕는 이 과정은 분명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이것이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다. 그 사실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난 19살의 가을에 고추밭을 박차고 나왔다. 왜소한 엄마에게 미안했고 여전히 고생하는 동생에게도 미안했지만 내겐 꿈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든 아니든 나는 그 꿈을 향해 일단 가보고 싶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거지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도 많다. 반면 고난 속에서 도전해 성공적인 교육자나 기업가로 우뚝 선 사람도 있다. 성공에 있어서 타고난 가정 형편이나 주변 환경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의지와 실행력이다. 지금 내 발이 진흙탕에 있다고 해서 나의 시선까지 그곳으로 향할 필요는 없다. 꿈을 이루고 남다른 성공을 거둔 이들은 하나같이 현재 상황에 좌절하거나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희망과 꿈을 가졌다. 나 역시 그랬다. 공부하고 싶은데 고추를 따야 하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힘들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지금 힘든 내 삶을 언젠가는 변화시키겠다는 절실함과 그것을 현실로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며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그리는 미래를 상상하였다. 시골에서 고추나 따기엔 내가 너무 아깝다며 엄마와 동생을 남겨둔 채 홀로 고향을 떠나던 나를 보며 누군가는 과분한 꿈, 헛된 꿈을 꾼다며 불가능하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빛나는 현실을 만나게 됐다. 그 과정에서의 힘겨움은 내가 이뤄낸 꿈의 기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보려면 그 사람의 후반부를 보라는 말이 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엄마는 내 손을 꼭 붙들고 교수가 된 혜영이를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곤 한다. 당신에게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당당하게 답할 것이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누군들 부잣집에서 태어나 쉽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고추를 따야 하는 것을 어쩌겠는가?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꿈은 그렇지 않다. 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 태어난 환경과 달리 꿈은 누구에게나 그것을 이룰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 물론 돈이나 재능 등 타고난 환경이 꿈을 이루는 것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치겠지만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 나의 경우엔 오히려 가난했기에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었고 간절함도 더 컸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타고난 환경을 탓하고 원망할 시간에 더 큰 꿈을 품고 간절함을 키우자. 그리고 그 꿈을 쫓아 당당하게 나아가보자. 현실에 순응하며 지금 모습 그대로 살기엔 당신의 삶이 너무 아깝다. 가장 큰 꿈을 품어라.
꿈은 공짜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을 확인하신 후 다시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M기에서 흘러나오는 예상치 못한 이 말은 늘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꼭 써야 할 곳이 있어 돈을 찾으러 왔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돈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돈은 야박하다. 채우지 않으면 절대 내어주지 않는 언제나 분명한 한계를 보여준다. 돈과 달리 꿈은 한계가 없다. 마음껏 꺼내 쓰고 다른 이에게 나눠줘도 된다. 또 꿈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기에 누구나 원하는 만큼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 게다가 돈은 쓰면 쓸수록 잔액이 줄어들지만 꿈은 꾸면 꿀수록 더 커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나는 19살이 될 때까지 충청도의 작은 산골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꿈만큼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당시엔 무엇이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는 없었다. 막연히 멋진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꿈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다. 교사가 되어 제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기도 했고 탤런트가 되어 따뜻한 삶을 연기하고 싶기도 했다. 이런 나의 꿈을 결코 허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나의 꿈을 존중했고 소중히 여겼다. 날마다 그 꿈을 보물처럼 지니며 꺼내보고 부풀리고 채우기를 반복했다. 머릿속에 미래의 나를 그리며 그 어떤 꿈을 꾸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돈도 들지 않았으며 힘도 들지 않았다. 내가 나의 꿈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게 된 것은 중학교 선생님 영향이 크다. 나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중학교에 다녔는데 유난히 성공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물론 서울의 명문 중학교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고위공직자, 공무원, 전문직, 성공한 사업가, 국가기관의 연구원, 교사 등 작은 시골 학교치곤 나름의 성공을 거둔 선배들이 많았다. 가난한 산골 학교였지만 결코 꿈만은 가난하게 꾸지 말라며 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셨던 선생님들 덕분이라 생각한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께서는 생일날이면 초코파이에 성냥개비 불을 붙여 생일 축하 노래를 반 친구들과 함께 불러주셨고 종종 내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곤 했다. 장래 희망이 교사란 글귀를 보시곤 선생님께서는 내게 우리 혜영이는 차분하고 따뜻한 아이라 교사가 되면 정말 좋겠다. 넌 정말 잘할 거야. 꿈을 향해 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단다. 라며 막연했던 나의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큰 꿈을 품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수시로 에너지를 채워주셨다. 선생님께선 학생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걸 아셨다. 선생님은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꿈만은 금수저 못지않게 크고 멋져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 같았던 선생님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나의 미래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꿈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종일 종종거리며 돈을 벌 때도 나는 선생님의 응원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다. 직장 생활과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틈틈이 공부까지 하다 보니 쉬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밀려왔다. 하지만 커피를 내리고 청소를 하고 식당에서 양파를 까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꿈을 향한 오기는 더욱 커졌다. 내가 끓인 것은 커피가 아니라 간절함이었고, 내가 깨끗이 비워내고 씻어낸 것도 설거지 그릇이 아닌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었다. 나는 직장과 커피숍, 식당 등에서 일하며 미래를 상상했고 최선을 다한 오늘 하루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에게 결핍은 나를 힘껏 뛰게 하는 가장 센 동력이었다. 나는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공부했다. 꿈을 이루고 멋진 미래를 맞으려면 배워야 했기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며 돈을 벌고 공부를 했다. 게다가 결혼 전부터 교수가 되기 전까지 나는 직장 생활과 커피숍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보험 영업사원, 백화점 판매원, 식당 설거지, 피아노 학원 강사, 보습 학원 강사, 화장품 교육 강사, 피부 관리사, 웨딩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여러 다양한 일을 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오직 나의 선택으로 이어온 시간이었다. 시간 강사에서 겸임 교수를 지나 전임 교수가 되기까지 나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고온을 견디며 더 단단하고 멋진 도자기가 되는 과정을 힘들게 견뎌냈다. 그 시간이 때론 고통이기도 아픔이기도 했으나 그보다 더한 설렘과 기쁨이기도 했다. 터널의 끝에서 만나게 될 나는 분명 내가 꿈꾸던 멋진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장 큰 꿈을 품어라.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나의 꿈까지 작아서는 안 된다. 나는 시급 1,1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1,100억 원짜리 꿈을 꾸었다. 현실의 고달픔 따윈 저 멀리 치워버리고 가능한 가장 크고 엄청난 꿈을 상상해라.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을 늘 담고 다니며 뜨겁게 발효시키고 희망의 방울들이 더 크게 피어오르게 해라. 그 희망이 모여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강한 코팅막을 만들어줄 것이고 당신을 태워 꿈을 이룰 신세계로 데려다 줄 것이다.